프랑스 남부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해 스페인 북부 내륙을 가로지르는 고대 순례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자들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왔다.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본다. 장소에 대해서는 동기부여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어떤 여행을 할까? 저는 주로 자전거 여행을 다녔었던 거고 와이프는 자전거 여행을 안 하니까 그럼 걸어서 하는 여행을 하자 해서 정한 곳이 카미노 디 산티아고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어느 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또 와이프까지 걱정할까 봐 딱 나와서 이러고 두리번 거리고 또 필그림 오피스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하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가면 그 화살표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화살표를 못 찾아가지고 좀 지나가고 처음에 지나갔다 다시 오고 하고 조금 비도 많이 오는데 조금 헤맸었죠. 그래갖고 화살표가 이 화살표야 저 화살표야 은은하고 그러면서 첫날은 어리버리 그냥 걸었던 것 같습니다. 비 맞고 그냥 주룩주룩. 오피스마다 스탬프를 주죠. 그래서 가는데 뭐 저는 항상 그 애엄마한테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왜 받냐고 하는 거고 애엄마는 그래도 왔으니까 받자고 남들 다 받는데 그래서 또 원하니까 그럼 받아라 그러고 같이 받았죠. 뭐 저는 뭐 스탬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왜 카미노가 생겼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뭐 야고보가 죽어서 이렇게 오고 한 어떤 길이 사람들이 가다가 순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고요. 그 역사라는 게 또 뭐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는 거라 원래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여행을 갈 때 그 전에 읽던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이 제 친구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생긴 것 같지 않게 뭐 니체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녀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을 가면서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사실 좀 와이프한테 충실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상이라는 작가의 그 날개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읽던 거라 디테일한 건 자세히 안 나는데 그 기회가 있으면 또 왜 그 생각이 났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이라는 작가의 날개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매춘부였죠.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번에 걸으면서 이거 아니었을까 하는 대답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여행을 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자전거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길이죠. 제가 보면 항상 어디 가나 길을 가면 길마다 냄새도 틀리고 길의 느낌, 그 한국에서 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느낀 게 틀리는 느낌이 오죠. 항상. 근데 요번에 카미노 길도 보면 길이 나 있는 게 정말 사람이 많이 걸어서 난 길처럼 돼 있어요. 그게 옛날에 순례자들이 걷기 시작해서 생겨난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한식을 먹어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괴로움은 없었고요. 단지 그래도 스페인이 옛날 제국이었는데 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랬는데 사실 실망이 좀 됐어요. 음식에 대한 거는. 여기 대표적 음식 보면은 뭐 아침에 또띠라 같은 거 먹고 아니면 뭐 빠레야, 뭐 엠파나다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 음식에 굉장히 못 미쳤어요. 여러 가지로 아르헨티나가 더 풍부하고 요리처럼 나오고, 물론 제가 간 곳이 고급 식당이 아니고 순례자길에 있는 바나 조그만 식당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마드리드에서 괜찮은 식당을 가도 뭐 있는 게 하몽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몽도 사실은 제 입맛에는 이태리에서 주는 프로주토가 하몽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신체적인 어려움은 뭐 보통 사람 거기 오는 분들 보면 주로 발에 물집이 생기고 뭐 종아리 근육이 아프고 인대가 아프고 그런 분인데,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나름 걷는 훈련을 하고, 제가 정확히 말하면 한 8개월 은퇴를 하고 바로 시작해 8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10마일씩 산을 걷고 가기 전에 훈련을 해가지고 걷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가다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 와이프가 스키 타다가 무릎 인대를 다쳐서 수술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인대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한 7, 8일 지나면서부터.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배낭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거링 오피스 가서 배낭 무게를 쟀는데 제게 한 19점 몇 킬로. 그래서 그 필그림 그분이 저울에 올리질 못해갖고 제가 올려줬는데 그분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사람 자기 체중의 10%를 레코멘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체중이 한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58kg? 60kg 정도 되니까 3배가 넘는 30%가 넘는 무게니까 짐 비우고 붙이고 가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래도 나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다가 내 어깨를 부수겠다 하고 웃으면서, 일단 사전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처음에 생잔에 가서 알베르게가 한 군데 구하게 된 것도, 지나가다 한국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어디 가는지를. 그래서 왜 거길 가냐 그랬더니 거기가 리뷰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방을 얻고 빨간 그 새 침대로 벙커베드가 한 7, 8개 있으니까 한 방에 한 근 20명 정도 자는 것 같은데, 와이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자기는 내색은 안 하는데 내가 눈빛을 딱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어. 그래서 체크인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독방은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독방으로 갔더니 그제서야 이제 와이프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알베르게 지나면서도 계속 알베르게는 많아요.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커뮤니티에서 하는 게 싸니까 사람들을 거길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또 사람이 많아서 단점도 있고, 대신 개인 소소한 것보다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기가 지내기가 더 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 가서 제일 좋은 호텔 제가 본 게 별 3개짜리 정도 있는데, 뭐 거기라고 우선 이것도 깨달음일 수 있겠는데요. 가다가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참, 왜 진작 여길 모시고 오지 못했을까? 아이고, 제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참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못 해드렸던 것 같아서 좀 죄송했습니다. 아, 이건 눈물 나네. 특별히 깨달은 거라는 건 많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지나친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났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생각도 나고,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 선생 생각도 나고 많이 여러 가지가 났는데 결국은 모두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미워했던 사람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누구야? 걷는 사람을 봤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 좀 말라갖고 배랑 먹고 하는데,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 가서 코카콜라 하나만 사가. 그래서 자기 샌드위치를 이렇게 꺼내 먹어. 비 오는데 그 밖에 파라솔에 앉아서.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먹어야 되긴 하겠으니까 비를 피해야 되니까 콜라를 하나 산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걷는데 점심 사 먹는 것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뭐 길 이름이 순례자길이니까 그렇겠지만 한 생잔에서 산티아고까지가 한 8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조그만 타운이나 도시를 지난 숫자가 187개 도시를 지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빼고는 성당을 앞을 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따지면은 만약 그냥 187개 성당을 지났다 따지면은 성당이 4점 몇 킬로에 하나씩 있는 게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구속일 수도 있고,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말 엄청났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데모를 한대요. 그래서 월급을 진짜 조금 주니까 나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을 줄여달라는 데모를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냐 그랬더니 20시간에서 28시간 수업을 한대요. 근데 그게 많다고 또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고 싶다고 데모를 하는 건데, 보통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보통 동네에 바가 뭐 9시면 열고 그래요. 근데 가면 아침부터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들 놀아요. 그거 보고 주위 사람도 보고 이 사람들은 알코올릭인가 봐 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그게 아름다웠어요. 아침에도 비너라는 게 꼭 술 취하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술이라는 게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술이 어떤 때는 너무 맛있는데 사실 취해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좀 덜 취하면 더 먹고 싶은데 할 때도 있고, 또 그 스페인에 사는 같이 까미노 걷던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 할아버지 때는 수분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하면 와인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미국에서 뭐 젊은 사람들 소다를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은 와인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이나 술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꼭 그렇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 날씨는 보통 하루 비가 오면 그 다음날 화창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 비가 왔다가 화창했다가 비가 왔다 화창했다 해요. 그리고 온도를 가지고 옷을 저 같은 경우는 온도가 거기가 화씨 밤에 한 40도에서 60도니까 반팔에 반바지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반팔 2개, 반바지 2개, 그 다음에 패딩하고 긴 바지를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패딩하고 긴 바지는 텐트 치고 잘 때 추울까봐 추울 때 입으려고 가지고 왔던 건데 거기 까미노 걷는 내내 근 40일 정도를 그 옷만 입고 다녔어요. 패딩하고 긴 바지만. 왜냐면 온도가 높아도 거기 워낙 드라이하니까 추워가지고 그냥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팔 반바지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선블락을 안 바르는데 하루 해를 쬐고 나면 살이 타는 것 같아요. 1시간만 햇빛에 걸어가면 이게 다 익는 것 같아요. 지글지글. 그러니까 왜 더운 지방 중동 사람들이 긴팔을 입고 다 뒤집어 쓰는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30여일을 조개비 마크랑 노란 화살표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를 돌고 샌티아고 에어포트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거기도 노란 화살표로 사람 가는 데를 표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노란 화살표 보니까 노란 화살표 보면 항상 반가워요. 왜냐면 길을 찾는 거니까 노란 화살표가 보여야 마음이 놓이는 거니까. 그 산행할 때 그 표시 색깔 보듯이 노란 화살표는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일단 거기를 걷다 보면 까미노를 걷다 보면은 그 들에 꽃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대신 미국 자연환경처럼 나무가 많다든지 그러진 않고 그걸 다 없애고 보통 뭐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었는데 사람 걷는 길에는 꽃이 항상 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없는 길에 사람이 발길이 없는 길에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연한테는 자연이 아닌 거죠.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마치 우리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신처럼 살죠. 풀을 여기는 잔디만 펴라, 여기는 무슨 꽃만 펴라 그러고 살죠. 그 자연을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다른 신이 우리를 컨트롤 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연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지금 세상 보면 사랑을 굉장히 살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서 다 힘들어해.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사람 만나서 사랑하자면 싸우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사랑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꼽자면 하나가 돈,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쯤 얘기하면 종교가 될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건데 그걸 좋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아파. 살면서 뭐 헤어지기도 아프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맨날 불행하다고 싸우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게 왜일까가 항상 궁금했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걸으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상의 날개를 보면 자기 마누라가 매춘부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자기 와이프나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섹스를 했다 아니면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잠을 잤다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이혼을 하고
일탄이 나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그래서 뭐 돈은 돈 문제고 사랑을 나눈다 보면은 제가 딱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3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4차원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은 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건 몸으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까지 몸뚱아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4차원의 사랑을 하면서 3차원의 육체 때문에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이 매춘부 마누라를 정말 예쁘다고 그러고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은 3차원의 몸을 버렸던 것 같아요. 까미를 걷다 보면 한국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저한테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냐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오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들으면 좋고 나쁘게 들으면 너 왜 오냐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도 한국 사람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한국 분들이 물론 영어가 좀 자유롭지 않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은 항상 밥을 먹든 뭐든 한국 사람끼리만 먹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거기에 가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껴있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거야. 왜 여기 왔냐? 그런 질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이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또 한 가지는 모자란 거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 영어 못하니까 떠듬떠듬하고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창피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한국 분들도 외국 사람 만나면 헬로우라도 하고 뭐 웃고 웃어주고 그냥 아침에 하이 해주고 그게 한데 그게 내가 혹시 발음을 잘못할까 봐 그래서인지 아침에 인사하기보다는 고개 돌리고 피해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쟤는 왜 저럴까 왜 우울할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바꿔 조금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보다는 아쉬움을 제가 느꼈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박물관도 그렇고 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게 많은데 까미노도 가다 보면 큰 쇠판을 거기서 어떤 순례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을 파냈어요. 이게 칼로 파내듯이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파낸 알맹이도 또 옆에 세워놨어. 그리고 가다 보면 동네 이름도 쇠로 이렇게 파낸 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스페인 사람들이 쇠를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거를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됐는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그 쇠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바에 나가야 동네 사람 만나지 딴 데는 동네 사람 만날 데가 없어요. 다 스페인 집들이 구조가 창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뜨거워서 창문을 다 샷다로 막아놨어.
그래서 안에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이 많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창문 숫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냈대요. 굴뚝 숫자하고 창문 숫자로 그 세금을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옛날 집은 창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안에 있는지 보기가 힘들고 해서 바에 들리면 그 동네 사람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에 들려서 콜라 꼬메스타 하면은 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미국 스페니쉬로는 여기 남미나 미국 쓰면 뭐 깨빠싸 그러면 여기는 뭐 대답이 주로 노무초 그러니까 영어로 what's up 그러면 남마치 하듯이 하는데 거기는 깨빠싸 하는데 내가 노무초 그랬더니 쳐다보고 못 알아들어요. 거기는 깨빠싸 그게 결국 깨딸 그게 다 그냥 하와이유처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깨빠싸보다 주로 깨딸, 뭐 꼬메스. 일단 까미노를 걷는다는 게 처음에는 걸으면서 내가 뭐를 생각해 볼까, 이거 막 그런 궁금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어떤 철학적인 거나 아니면 삶의 뭔가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걷는데 아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나질 않아. 그리고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으로 맥주 한 병 정도 맥주가 아니라 와인 한 병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걸어요. 근데 여명을 보고 싶으면은 좀 일찍 일어나서 걷는 거고 그렇게 아니면 뭐 8시 반쯤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걷지라는 질문을 나한테도 하게 돼요. 왜냐면 걷다 보니까 처음 내가 이거 왜 걷고 있지? 하는 게 없어져 가지고 어떤 분은 산티아고를 가는 게 목적이라 산티아고 가야지 하고 열심히 걸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산티아고를 가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길에서 뭔가를 그 길에 있는 꽃 보고 길에 있는 하늘 보고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었는데 저는 뭐 그다지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 걷지 했는데 한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걷는 거밖에 없고 내가 해야 될 것도 걷는 거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무슨 어떤 도덕적인 거, 사람 관계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게 행복이 오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까미노를 걷다 보면 그 같은 동료라고 할까 친구라고 할까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 중에 또 유난히 또 가깝게 얘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죠. 보통 사람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주쳐도 이렇게 이름이 뭐냐 그런 걸 안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가끔 내 이름이 뭔데 너는 누구냐 하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걸으면서 그냥 별거 아니고 얘기하고 그 산티아고를 거의 다 왔는데 그 사람 산티아고 도착한 즐거움보다 또 그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왔으니까 그냥 산티아고까지 가자 했는데 마음이 영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더 가까운 데서 야 우리 여기서 쉬자 그래고 같이 묵고 거기서 같이 저녁 먹고 또 같이 또 와인도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아침도 같이 먹고 산티아고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또 거기서 가야 될 사람은 바로들 많이 가니까 가고 또 저녁까지 있는 사람은 저녁도 같이 먹고 했는데 거기 한 그 수잔이란 처녀는
그 전날부터 울어. 그 헤어짐을 아픔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즐거움보다는 사실은 그 헤어짐이 좀 아쉬웠어요. 까미노를 여행으로 본다면 정말 걷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좋은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은 그냥 좋은 환경. 그렇다고 그게 어느 지점에 여기 멋있어 하는 데만큼 막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와이프랑도 또 걷고 싶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한 여행, 그냥 행복한 여행. 그러니까 행복한 여행은 뭐냐면 행복이 온 거죠. 행복이라는 말이 원래 만드는 게 아니고 해피가 happen. 그러니까 우연히 나한테 오는 걸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문으로도 올 행자에 운이 오는 건데 그냥 걷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이 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와이프랑 어떤 다른 데 막 좋다는 데 가는 것보다 그냥 걷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쯤에는 일본 아소 내셔널파크를 걷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 위에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겼듯 까미노는 그 위를 걷는 모든 이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때로는 신체적인 상처일 수도, 때로는 영적인 각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다.